안녕하십니까. 한국영업 ENG 부분 욕실 시공 담당하고 있는 임진섭 책임입니다. 오늘 욕실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아마 대림점주 분들이 여러 가지 욕실을 실제로도 시공을 많이 해보셨고, 그런 과정 중에서 문제들도 겪으신 분들도 있고 클레임들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많이 복합되어 있는 공정이다 보니까는 가장 큰 사례로는 이제 누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누수로 인해서 2차 피해를 통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교육 드리는 거는 그러한 시공 과정 중에 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시공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서 해야지 나중에 클레임이라든지 하자 소지에서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공사 표준 시공 프로세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장에 바로 공사하기 직전에 현장 상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자재 양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철거도 우리가 욕실공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 철거 부분이 있고요. 기본 철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덧붙임 철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 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겠다, 그 위에다가 덧붙임 시공을 하겠다 해서 덧방 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타일면 마감재 부분을 다 뜯어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전체 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UBR, 기존 욕실이 UBR 욕실일 때 UBR 욕실 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LG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바스 시공 형태는 UBR 형태에서는 무조건 UBR 형태를 모두 다 철거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작업이 끝나면 이제 방수와 설비 작업들이 동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벽체 부분에 마감재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LG 지인바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감재로는 벽에는 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타일이 있고, 또 벽은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바닥도 플로어 제품이 있고, 그래서 총 벽에 두 종류의 마감재 종류가 있고, 바닥도 두 종류의 마감재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체 작업과 바닥 작업을 말씀드렸던 그 마감재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재 작업 설치하고 이제 기구 설치하고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로 큰 프로세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 작업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일단 제품이 보통 시공 당일날 제품이 오전 중으로 입고가 되고요. 요런 입고 시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빌라라든지 사다리차를 동반해서 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일반 빌라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시간을 꼭 필히 제품을 8시 현장에 도착하든지 9시 도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작업 기사들이 먼저 철거 작업들을 선 작업들을 하고, 한 점심때 한 오전 정도 한 12시 전후를 해가지고 제품이 왔으면은 미리 기사들이 올라가서 철거 작업을 해놓고, 사다리차를 부를 경우에는 폐기물을 내림과 동시에 제품을 양중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사다리차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통 제외하고는 제품은 시공 당일날 보통 한 8시나 9시 도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품을 양중을 하면서 인수증과 그 제품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욕실이 아마 주문을 입력을 하시면 보통 한 30가지 종류 넘게 부품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중하는 좀 팁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은, 일단은 수량은 맞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인수증에 있는 제품들이 맞게 왔는지, 그러나 지금 시공 과정 중에 그 모든 제품들을 박스를 다 개봉을 해서 제품의 상태들을 모두 확인할 수도 없고요. 확인한다 하더라도 설치가 된 이후에도 하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량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큰 파손이 위험이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도기들,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장류들, 유리, 거울 같은 류들이 항상 그 파손의 위험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은 필히 박스를 개봉하고 확인하는 것을 좀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수량 확인한 후에 만약에 박스 부분에 어떤 충격이 가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제품은 필히 제품을 박스를 개봉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추후에 마감할 때 나중에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서로 난감해지는 상황들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제품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작업 공간에 대한 보양은 저희 LG 그 지인 바스 기준으로 해서 보양 비닐로 해가지고, 그 거주 중 공사 같은 경우나 인테리어가 끝난 공사 같은 경우는 터널 비닐 보양을 하고 바닥에 보양재를 깔고 작업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바로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시공 조건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제 기존에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소비자하고 계약 전 먼저 견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실측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실측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타일로 할 건지 패널로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물량 산출들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우선은 패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패널의 사이즈들은 590에 폭에 590에 높이 2300의 6T짜리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일과 어떠한 마감재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큰 되게 초대형 이런 마감재 같은 경우라도 절단을 하는 기준에서는 2개밖에 못 쓴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아무래도 패널이 그 크기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로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물량을 뽑으셔야 되고, 저희 회사에서도 직시공하면서 패널 물량이나 타일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기준이냐면은 우리가 타일을 붙이더라도 이 끝단부에 이제 그 각 이런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절단해서 들어가는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타일들을 이러한 큰 온전한 타일을 절단을 해서 이쪽에 2면을 사용한다고 물량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절단면 하나도 한 장으로 잡아가지고 물량 계산을 해가지고 현장에 입고되는 부분을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야 실제로 현장에서 기사들하고 작업자들하고 물량했을 때 부족하지 않으며, 그리고 타일 기사들이 뭐 타일 부족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단면을 한 장을 기준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하고 이제 만약에 협의를 하실 때도 이러한 로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통 신축 현장에서는 그 타일 부분의 로스는 한 3에서 5% 정도만 계산돼서 나갑니다. 그거는 같은 패턴의 그 타일들이 수백 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로스를 견뎌내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B2C 낫세대 그 시판 현장 같은 현장에서는 그 당일 세대만 하기 때문에 보통 로스율을 15%에서 한 20% 정도를 보고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로스의 15%에 20%의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에 절단하는 타일도 한 장으로 본다는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현장을 가셔서 이제 실측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표면에만 보이는 그 욕실이 전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욕실 공간에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면은 육안상으로 그 내부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은, 현장에 그 천정에 점검구가 있을 경우는 점검구를 열어 가지고 맨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누수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천정을 열게 되면은 오수관, 변이 지나가는 오수관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감는 물이나 세면대 물이, 샤워물들이 나가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하수관, 오수관의 그 누수 여부들을 저기 시작점, 그 천정에서 내려오는 시작점부터 배관이 나가서 관통하는 구간까지 한번 쭉 봐가지고 누수 여부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혹여나 누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윗집에다가 세대에다 알려서 이 누수 보수가 선행된 다음에 밑에 있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부분을 먼저 알리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욕조 부분에 보면은 욕조가 그 해당 집이 봉수가 되어 있는 집들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리모델링 공사하다 보면은 보통 20년, 뭐 30, 25년 이렇게 지난 아파트들을 공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노후된 집들에 한 간혹 그런 욕조 부분에 봉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배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냐면은 그 욕조 그 하수관이 천정에서 내려오면서 꺾이면서 그 냄새나 벌레 유입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배관 형태를 취하는 부분들이 보통 한 80%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그런 형태가 아닌 바로 꺾어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천정 점검구가 없어서 이런 형태들을 확인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확인해줍니다. 욕조에 있는 마개를 열고 그 냄새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게 올라온다고 보면은 그런 봉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욕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 같은 경우는 그 욕조 배관 사이즈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육가의 배관 사이즈하고는 사이즈가 보통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욕조 배관은 한 40mm 배관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육가 배관은 50mm 이상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사실은 욕조에 대량의 물이 많이 내려가면은 이 두 하수관은 하단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유속 속도가 빨라버리면 이 육가로 물이 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구경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그 유속을 느리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욕조에서 파티션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욕조 자리에다가 그 육가를 그쪽으로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행돼야 되는 작업들이 그 욕조의 배관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통 많이 40mm 배관을 쓴다고 했으나 40mm의 배관에 맞는 지금 시중의 육가는, 물을 담아서 봉수를 할 수 있는 육가는 40mm 배관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35mm 육가라고 그 상단에서 봉수 역할을 하는 그 육가가 있는데, 그거를 시공하게 되면은 그 냄새나 그리고 물이 또 잘 안 내려간다는 이유로 또 뚜껑을 또 제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봉수가 안 된 욕조에서는 그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준의 그 가운데에 있는 메인 하수관을 육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소비자가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 배관을 확장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50mm 해리 육가를 심을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거를 현장에서나 소비자와 상담하면서 실측 그 배관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 육가의 위치가 왜 욕조에 없고 가운데에 있느냐, 왜 가운데에만 있고 저쪽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쟁을 좀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급수관에서 물이 공급되는 관에서 아주 미세하게 샜을 때는 실제로 잘 드러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그래서 철거 작업을 하고 저희가 흔하게 현장 용어로는 메꾸라라고 하죠. 그 임시 마개를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계량기를 한번 봅니다. 계량기의 그 바늘들이 살짝씩 미동을 하는 거는 괜찮아, 이게 회전이 된다, 그러면 어디 급수관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확인해서 차후에 뭐 급수관 누수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을 조금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지인바스에서 취하고 있는 그 철거 작업은 우리가 그 위생독이나 천정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덧붙임 철거, 이런 부분에서의 철거나 그 다음에 폐기물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욕실까지 미리 선철거를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 저희 직시공팀에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각 세트별로 3부터 9까지 있는 세트들 부분이 그러한 철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철거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덧붙임 작업을 하고 나서는 그 덧붙임 철거 작업을 하고 나서는 보통 방수 작업을 이제 욕조 부분에 욕조를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바닥 슬라브층이 나와 있고 기존에 그 방수가 돼 있으나 일단은 한 번 더 보강 방수를 진행을 하고 작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임 시공 같은 경우는 패널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시공으로 해가지고 그 이틀이 되는 부분이 그 욕조 부분 보강 방수를 하는 작업 때문에 보강 방수의 그 양생 시간 때문에 이틀이란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타일 공사를 했을 때는 3일 작업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요 기준대로 방수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전체 철거 작업에서 이제 방수 작업을 할 때는 1회 그 액체 방수 작업을 하고요. 2회 2차 액체 방수나 도막 방수를 해가지고 보강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벽면 기초 작업에서 이제 요거는 좀 선택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벽면에 이제 미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요 작업은 지금 전체 철거 작업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벽면 미장 같은 경우는 면이 점주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화장실의 면이 사실은 직사각형이 아니고 똑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마감재를 통해서 직사각형 형태를 이렇게 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부 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삐뚤빼뚤한 그러한 골조나 그 조정면 형태가 됩니다. 다시 직사각형을 또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면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미장 작업을 통해서 조금의 면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미장 대신에 석고보드 작업을 해서 울퉁불퉁했던 면들을 좀 앞으로 끌어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미장 작업에 대한 기준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세면대 이제 뒷선반 제작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현장에서는 젠다이라고 부릅니다. 젠다이란 부분, 젠다이라고 하는데 그 젠다이가 쌓으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젠다이가 있었던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젠다이를 쌓을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기존의 젠다이를 싸져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작업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게 기존에 지금 젠다이가 싸져 있었다고 보신다고 하면은 신축에서 이제 통일되게 기존의 그 뒷선반을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뒷선반 젠다이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욕실에서는 조금 고급 시공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립니다. 이 젠다이 위로 들어가는 이 인방 부분이 신축 현장에서는 하단에 로우 탱크를 넣으면서 이 인방이 넓게 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 상태로 또 우리가 바스 리모델링을 하면서 타일을 붙였을 때 로우 탱크가 아닌 하이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인방 부분에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방 위치나 높이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원피스 하이탱크 제품으로 들어갈 경우는 인방을 도려내는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타일을 쌓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에 이제 젠다이가 없는 집에다가 젠다이를 싼다고 했을 때는 요 지금 장표에 써 있는 높이 부분에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 젠다이의 바닥부터의 높이보다도 이 개구부 부분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개구부 부분은 타일 마감면의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를 개구부는 800으로 맞추게 된다면은 당사 그 LG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생기구는 그 인방의 간섭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구부의 높이는 분명 800으로 타일 마감선 기준으로 요것들을 꼭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비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그림을 보듯이 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옵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기본 시공비에는 이러한 해당 작업들은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하는 옵션이고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옵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면대 배수관 이동 작업들, 그 세면대가 바닥 배수를 취하고 있을 때 벽 배수로 이동하는 작업. 근데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세면대 급수 라인들이 있는 그 주면을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 벽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뒷선반 그 젠다이를 통해서 배관 이동 작업을 하는 걸로 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세면기 이제 급수관 2번 상 보시면 세면기 급수관 좌우 이동, 이건 저희가 이제 뭐 배관 오므림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현장 용어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반다리, 페데스탈, 불리형, 세면기 이렇게 부르는 형태들이 있죠. 요거 같은 이렇게 불리형, 반다리, 페데스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요 다리가 이 폭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 폭이 앵글 밸브까지 껴져 있는 상태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앵글 밸브하고 이 사이 간격이 이렇게 100mm까지도 떨어져야지만 이 반다리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그 지인바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체형 세면기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mm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 그 이런 배관 오므림 작업들을 안 할 수 있다는 부분. 왜냐면은 이게 뭐 작업자가 제품을 전체 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형 반다리 페데스탈 이 제품이 앉지 못한 상태에서 오므림 작업 지시도 없이 마감재 작업을 해버렸으면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감재를 뜯고 배관을 다시 오므리고 다시 마감재를 붙이고 세면대를 달아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형 제품보다도 최근에 소비자들도 이런 분리형 제품들이 저가형 제품이라고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일체형 제품들을 주로 많이 쓴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기 배선 작업을 원래 사실은 이게 옵션 사항이 많이 있는 작업들은 아닌데 저희 그 지인바스에 있는 상부형 그 장들 형태가 그 조명이라든지 콘센트가 들어가 있는 매립 형태의 그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에 연결해야 되는 이런 콘센트, 그러니까 장에는 이제 뭐 콘센트를 거기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콘센트에 있는 상시 전원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선을 뽑아서 상부장에다 연결하는 작업들이 많이 동반됩니다. 특히 이제 LB5 모델 이상부터는 다 이렇게 상부장들이 전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 작업이 선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마감재를 걷어내서 상시 전원선을 뽑고 마감재를 다시 붙이고 장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필요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